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전략 또한 세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정선호 요원, 곽유정 요원, 그리고 김성훈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복귀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그래도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 3천의 뭉턱을 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지 참 언제 넘을지 기대가 되면서도 조마조마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요원들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을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선우 요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단 코스피 증시 차트를 좀 보고 먼저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2024년도에 시장 고점대를 이제 돌파하는 이 순간이 뭐에 대한 기대감이었냐고 하면은 사실 전체적인 이제 경제 불안과 함께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 하면서 증시가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다시 금리가 멀어진다 하면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 가장 큰 호재성 이슈는 금리 인하가 다가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따라오는 시점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승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상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제 경제가 살아날 거다. 대통령이 그동안 부재였잖아요. 다시 이제 대통령이 생겼으니까 경제는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뭐까지 따라오냐고 하면은 정부가 추경까지 이제 진행하면서 최대 뭐 50만 원까지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민생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없던 이슈까지 엮이느냐? 결국에는 이런 민생 지원금이라는 거는 지금 너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돈으로 밥도 먹고 소비도 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순환매시키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는 민생지원금이 풀리게 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경제 살아나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그 나라의 증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산다? 외국인과 기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매도세가 좀 강한 부분이고요. 경제가 살아날 거다, 경기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갈 거다. 이 기대감으로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개인의 수급이 더 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수급이 강한 이 시점이 많이 조심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기관의 투자 성격 그리고 개인의 수급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이슈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곽유정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일단은 외국인 순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이거를 연속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기 지금 시장 급등에 따른 지금 3,000포인트를 앞두고 나서 지금 단기 조정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심리들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간은 좀 대자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7월 달이었죠. 8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금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8,000원 딱 고점 찍어주고 나서 그대로 조정이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시장 동향도 일단은 외국인 순매수세가 5월 말부터 지금 들어와서 지금 대선 끝나고 지금 연이어서 10거래일 정도 들어와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 자체가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휴전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미 그 유가 같은 경우도 WTI가 지난달 60달러 선 대비해서 벌써 지금 73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사실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또
북한 쪽에서 러시아 쪽에 계속해서 협력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소식들이 또 들려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투자 심리를 좀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흐름 봤을 때 장 초반까지는 그래도 전거래의 상승세 나왔고 오늘도 이제 상승세 나오면서 그대로 밀어 올라가주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 자체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늘 당일 변동성으로 좀 크게 나타나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좀 조심조심 가야 되는 구간에 우리가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의의 말씀까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5월 말부터 또 10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 조정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대외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훈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래도 잘 방어했다. 코스피의 하방 압력은 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단 이제 고점과 저점의 진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트럼프와 이란의 이제 압박, 뭐 테헤란을 떠나라는 트럼프의 이제 이 메시지 그리고 핵협상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비추는 상생 전략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지수 진폭이 뭐 많이 이 반응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5일선을 타고 들어가는 외줄타기에 대한 강한 이 상승세를 보여줬다. 일부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지난주에도 중동 증시가 주말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정 부분 이제 지수에 대한 힌트를 줬고 오늘 뭐 미국의 선물 흐름도 본다면은 약세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FOMC 금리 기조 같은 경우는 신중함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CPI 지수에 대한 일부 하락은 뭐 재고에 의한 뭐 일시적인 하락이라는 반응들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스탠스가 일정 부분 좀 일단 가능성들이 60에서 70% 일단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로 우리가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템포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한 기조의 흐름들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할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제 개인들의 동학 개미 운동이 일정 부분 좀 시작이 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예탁금 같은 경우도 60조에서 63조 수준으로 굉장히 뭐 많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여왔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의 흐름들을 개인들이 받아주는 모습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 3,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오늘 가능성들도 열어놨지만 2포인트 차이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조절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전차 군단의 모습들은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주도주였던 원전이라든가 조선주의 빈 룸을 이제 전차 군단의 이제 이 반도체라든가 일정 부분이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인 모습들 계속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약세보다는 강보합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기존에 강했던 조선 그리고 원전에서 이제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시장 복귀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수급본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C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상승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26만 원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SKC 요원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선우 요원께서는 SKC 한 줄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엉덩이가 무겁다, 다소 좀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곽유정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현재 SKC가 유리기판 상용화에 가장 지금 가깝게 맞닿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해서 한마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성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일단 뭐 글로벌 기조 그리고 정부의 GPU 데이터 센터 건설의 수혜주로서 그전에 소외됐던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외가 됐었다가 다시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의원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보니까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17포인트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줬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시장에서 이제 종속기업 SK 넥실리스의 말레이시아 생산 법인에 대해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SKC가 워낙 적자 폭이 좀 지속이 되면서 1분기도 영업 손실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 한 3% 정도 이제 증가했던 745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에서 보면 구조적인 그런 이 어느 정도의 문화 발식 전략을 조금씩 어느 정도 이제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들이 주가에 좀 이 기폭제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반도체 세액 공제가 25에서 30%까지 상승을 좀 기대한다는 점이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에서 유리기판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가장 선두권에 있는 삼성 이제 전기라든가 SKC 이렇게 두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SKC가 최근에 이제 이 앱솔릭스와의 이 어느 정도 시가동 구간에 올해 들어간다는 점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놓고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3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코빙턴 공장을 완공하고 이번에 생산 돌입을 가장 빨리 시도를 한다면은 오히려 삼성전기보다 SKC로 수급이 일정 부분 올릴 가능성들도 존재하고요. 지금 SK그룹주가 워낙에 좀 시장에서 주도적인 섹터로 이제 이 시장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SKC의 이런 전반적인 그룹 간의 이 수급의 확대를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점이 오히려 시작의 이제 상승의 초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리기판 내에서도 삼성전기보다는 SKC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따라서 이제 그룹주 개념으로 SKC까지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의원께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SKC가 사실 재무를 지금 잘 살펴보면요.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동박이라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동박 쪽에 지금 수요도 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중국산 이제 과잉 이제 동박에 대한 이제 공급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SKC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박 쪽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적자를 메꾸고 있었던 이제 사업 부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3년도 이제 자회사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된 ISC 반도체 이제 소켓 사업 부문에서 상당히 좀 매출을 방어를 해줬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후공정 중에서도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핵심 부품, 반도체 소켓을 만든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이제 SKC가 이 반도체 이제 관련주로도 사실 엮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붙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오늘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으로 최근 이제 상반기까지 SKC가 움직임은 좋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단순한 이 유리기판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뭔가 조금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SKC가 지금 주력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전력을 지금 쏟고 있는 분야가 유리기판인데다가 또 자회사 앱솔릭스 쪽에서 빠르면은 이제 연내에 유리기판을 상용화해서 양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SKC가 지금 가장 좀 유리기판 선두주자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SKC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SKC 자체가 SK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HBM 기판 역시도 유리기판으로 바꿔서 나중에 또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함께 또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전망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뭐 2028년도까지 12조 이제 규모 성장세가 또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지금 소켓 사업 부분이나 결국에는 반도체로 지금 SKC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내에 빠르면은 이 유리기판 관련된 매출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사실 지금 SKC 향으로 수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는 기업이 장비 쪽에서는 또 퓨롭틱스, 소재 쪽에서는 YC캠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SKC의 이러한 행보들은 여전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좀 이제 주가상 계속 이제 묶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유리기판이 깨지기 쉬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 유리기판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 분야가 AI 가속기에만 국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좀 그 사용처가 범용적이지 못하고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들도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리기판 자체가 워낙 제조 공정도 복잡하고 내구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좀 품질에 대해서도 좀 잘 검증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히려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알력 다툼으로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SKC 주가가 지금 펌핑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도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범용 반도체 시장의 업황 자체가 또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SKC가 충분히 또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대량 거래량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SK그룹의 계열사라는 점이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품질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사위가 번져졌기 때문에 그 이슈를 팔로우업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선호 의원께서는 무거운 엉덩이라고 주셨는데 굉장히 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대형주다 보니까 가는데 속도에 있어서는 늦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SKC라는 기업이 나쁘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유리기판을 이야기할 때 애초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에서 유리기판에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근에 들어서 급변하게 유리기판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유리기판은 애초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선두에 가고 있는 건 SKC라는 그룹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엉덩이가 무겁다는 표현 그대로 지금 최근 이제 태섬이라든지 YC캠이라든지 퓨롭틱스, 뭐 JNTC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섹터에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적게는 뭐 2배, 많게는 10배 이상도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SKC 같은 것의 상승폭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둔화된다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유리기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최근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는 AI 관련돼 있는 섹터의 강세가 나와줬고요. 오늘은 이제 AI 섹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통 AI 섹터 넘어갔을 때 AI 반도체로도 많이 연계가 되죠. 그러면서 유리기판까지 같이 따라오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1호 공약이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뭐 유리기판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최근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픈 AI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다른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곳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공생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도 지금 2번인가 3번을 방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함께 가고 싶다라는 부분도 의지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마존이 이제 또 부산에다가 뭐 한다 했어요.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전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원래라면은 데이터 센터가 따라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이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SMR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책상은 원전보다는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반사이익이 어쩔 수 없이 더 커지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유리기판 기대감도 SKC가 분명히 존재는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SKC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대규모 교환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뭐까지 기대가 됩니까? 3,100억 정도 이제 실탄을 확보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 양산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 뭐 이런 기업에서 또 상승폭이 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먼저 이거를 보다 상용화하고 시장에 선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모멘텀은 있다. 다만 최근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순매도세가 더 강했고요. 2025년도 전체 1월부터 6월까지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지금 시장의 흐름. 외국인이 저항 구간에 있어서 일부 차익 실현이라든지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SKC도 좋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상방 흐름이 확인되었을 때 이런 무거운 종목들도 공략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방 흐름을 탈 때 그때 이런 무거운 종목들도 공략을 해보자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SKC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략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C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수급본부 2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수급본부의 2번째 종목은 바로 LG CNS입니다. 자, 어제 7층 투자전략실 시초가 공략주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 줬습니다. 일단 수급을 살펴보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크게 담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은 여전히 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기관은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CNS 각각 한 줄 평 들어볼 텐데요. 정선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일단 정부 정책은 정말 크게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우리 공무원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LG CNS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과 엮이면서 굉장히 큰 시세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은 크다라고 주셨고요. 곽유정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지금 이 IPO 시장에서 핫했었던 종목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 때쯤 딱 등장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IPO 왕자 등극, 마지막 물음표로 그렇게 한 줄 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자에는 느낌표를 주셨고 등극에는 물음표를 주셨네요. 자, 다음은 김성훈 의원께서는 LG CNS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일단 그 시스템 구축만 하던 회사가 이제는 AI 인프라 핵심주로 부각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외주에서 이제 탈피할 시점이다.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상승세가 굉장히 연일 이어졌었기 때문에 소외주에서 이제 탈피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렇다면 곽유정 의원께서는 왕자에 등극하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찍어주셨는데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LG CNS가 공모가가 이제 62,000원 좀 안 됐나 하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가 나온 상태에서 횡보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모가를 이제 돌파하자마자 지금 뭐 거의 3,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시세를 강력하게 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그 앞서서 정선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정책 지금 수혜 기대감으로 이러한 지금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로봇 전문 기업 스킬드 AI와의 협력 소식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 좀 활용 정점을 좀 찍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LG CNS라는 기업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인데 기존에 이제 한은과 CBDC 관련한 시스템 관련해서 협력 관계에 있었기도 하고요. 또 관련 계약을 한 100억 정도 이제 규모로 맺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관련된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가상자산이긴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법정화폐처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일각에서는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디지털 화폐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민간이 발행하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과는 뭐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구조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걸 병용해서 운용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 편의성 내지는 자산 운용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CBDC는 또 CBDC대로 공공 이제 신뢰에 기반한 그런 이제 통화 정책 도구로 각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내지는 이런 CBDC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또 대기업의 또 계열사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사실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최근에 그런 지주사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대형주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지주사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시장은 모멘텀 플레이와 기관 내지는 외국인 자금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승세가 또 가능한 장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위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차익 실현도, 그러니까 매도 심리도 또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CNS를 현재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추가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만 좀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선호 의원께서는 정부 정책은 크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부각을 받은 지 그리고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지는 좀 며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들었던 것처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익 실현 매물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단기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길게 봐야 된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이 LG CNS라는 종목 자체가 디지털 화폐 관련돼 있는 반사익으로 엮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이제 대표 정책이 뭐냐고 하면요.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아니고 2023년도에 기본소득당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기본소득을 디지털 화폐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뭐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뭐로 주겠다? 지역 화폐로 줄 건데 이거를 디지털 화폐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법안으로 나오면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디지털 자산법으로서 또 다시 기본법으로서 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이 LG CNS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절대적으로 적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디지털 화폐 이게 무슨 차이냐, 뭐가 다르냐 이런 걸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뭐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그 디지털 화폐를 같이 결합해서 같이 사용해서 활용해서 이거를 바꾸는 그런 걸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기본소득을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 요건이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봤을 때 LG CNS라는 기업은 이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저평가되어 있지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방금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론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은요. 뭐 10년 뒤에 봤을 때 10배, 수배, 30배 가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50% 빠졌다, 80% 빠졌다 가도 가는 거고요. 바로 가도 가는 거예요. 이런 조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시고 아래로서 분할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CNS 일단 정부 정책과 묶여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하방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성훈 의원께서는 소외주에서 AI 인프라 핵심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짚어볼까요? 최근에 보니까 중소형주 수급이 조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붙는 모습들 보여지면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신한은행 AI 구축 시스템을 이제 LG CNS가 처음으로 이제 은행권에 진출을 했던 사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LG CNS 같은 경우는 지금 CDBC하고 스테이블 코인 거기에 AI 모멘텀까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개인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받쳐주면서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의 고점을 이제 경신하는 모습들이 직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일부 있다라고 하면은 AI 플러스 챗GPT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17일 날 있을 이 지니어스의 상원 통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랠리에 대해서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흐름들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LG CNS가 1분기도 사실 역대 최대 실적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바닥에서 계속 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의 이 LG CNS의 모습들은 성장 동력이 좀 부재하다. 캐시카우는 있지만 그런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 하에서 소외주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서 부각될 가능성들이 지금 스타트가 됐다는 점, 그 점을 좀 높이 사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킬드 AI 이제 핵심 기술 쪽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약과 함께 투자까지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액티브한 또 AI에 투자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로봇과 관련된 투자도 좀 병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주목해 볼 타이밍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LG CNS가 이제 중소형주들이 헥토파이낸셜가 일부 이제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들도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지금 이슈를 통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AI, 챗 GPT 그리고 17일에 있을 미국에서의 이슈로 인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는 점까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G CNS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오늘 또 유럽 특허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먼저 정선호 요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쉽지만 너무 뒤늦은 뒷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곽유정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네, 저는 신풍, 미풍 이렇게 한마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답지 않게 두 분께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한 줄평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성훈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코로나 확산 가능성 미미하다. 네, 이렇게 짧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선호 요원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축하를 드리고 싶고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우리나라 뭐 제약바이오가 또 어떤 치료제를 만들어냈다. 굉장히 응원할 만한 내용이다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약을 시판했을 때 이게 팔려야 돈이 됩니다. 팔려야 돈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사스라든지 메르스 아니면 코로나 여기에 대표적인 치료 예방 치료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재유행을 조짐 보인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뭐 확산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사실 과거 코로나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게 치료제가 지금 완벽하게 안전하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치료제를 맞을까? 그냥 제가 봤을 땐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로 넘어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르스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이후에는 뭐 발병 사례가 없다라고 해요. 전 세계로 봤을 때도 23년 이후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사스는 사실상에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서 소멸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제라든지 치료 예방제가 이제 유럽 특허 취득했다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모멘텀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과연 어떻게 팔릴 수 있을까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월봉은 좀 긍정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한 상승이다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월봉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월봉대를 돌파했다가 안착했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슈만 가지고는 주가가 과거에 뭐 영광이라 해야 될까요?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성훈 요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미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좀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안 봐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대장주격이었던 시젠, 랩지노믹스도 사실 차트상을 보면 고점이 계속 하락하면서 반등 구간의 룸이 굉장히 적어지는 흐름들을 계속 이제 장기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전고점 라인이었던 12,000원대 라인을 오늘 이제 돌파하는 모습 직전까지 왔는데 저는 이번 주가 좀 고비라고 생각해서 신풍제약만 반등을 주기에는 사실 업종에 대한 테마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사망자 보니까 40만 명으로 제가 잘못 봤어요. 근데 40명이더라고요. 그만큼 네네. 우리가 예상했던 예측치가 굉장히 많이 이제는 소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 대장주 시젠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보고 주가도 이것을 반영한다. 좀 간단하게 지금의 시점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우리가 말했을 때 유럽에 대한 확장성 치료제가 뭐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됐다고 한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줄은 굉장히 미지수다. 그렇게 간단하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곽유정 요원께서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강풍이 아니라 미풍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뢰 회복이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신풍제약이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10,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특히 지난 이제 이 피라맥스 관련해서 글로벌 3상을 이제 진행을 했지만 그때 이제 유효성 평가 변수에서 미충족 결과를 이제 얻게 되면서
그로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삼상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적응증 관련해서 이제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신풍제약의 재무를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오너 리스크까지도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풍제약의 이제 최대 주주였던 장원중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배임 혐의로 또 징역 실형이 확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또 이런 중소형 제약사들 계속 리베이트 관련해서 세무조사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3대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악재들이 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특허 관련 소식 호재로 이런 이제 악재가 다 가려질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점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구조 개선에 가장 좀 먼저 힘을 써야지 투심도 돌아오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상한가는 일단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딱 테마성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단기 대응하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모두 상당히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 신풍제약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오늘장에서도 또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조선주 대부분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한화오션은 다시 또 한번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자 먼저 정선호 의원의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곽유정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하나오션이 이제 지난해 호주의 오스탈 인수전에서 한번 물을 먹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잘 풀려가나 싶었는데 여전히 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똑똑똑 녹화하고 있는 상태다라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저는 그래도 오스탈 지분 인수에 대해서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미국 내 사업권의 안정적인 확보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훈 의원의 이야기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오스탈 지분 인수로 수주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분께서는 똑똑똑 그리고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미국에서 뭐 아직 이제 승인을 약속하긴 했는데 이게 100% 지분을 보유할지 아닐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필리조선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방산주 쪽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들 거기에 이제 하나오션이 오늘 반응을 했거든요. 사실 필리조선소 지분을 이제 6대4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이제 MRO와 관련된 방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데 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HD 현대중공업, 상선중공업이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사실 이제 횡보 구간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다가 이제 상승 고개를 들어주는 시점으로 저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하나오션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G7에서 캐나다 잠수함의 이탈, 뭐 200에서 한 25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이제 HD 현대중공업에 제출하면서 2035년까지 잠수함 같은 경우 한 4척 정도를 캐나다에 대해서 수주 모멘텀들이 이제 G7에서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G7 회의를 좀 조기 종료하면서 나왔다는 리스크가 일부는 존재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하나오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차트 흐름이라든가 다른 3사 대비해서는 제일 좋은 이제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룸이 지금 이제 이 TP가 한 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해 내년에 추정치를 일부 이제 1,600억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워드로 50배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의 수주 잔고에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저평가에 대해서 향후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계속해서 이제 조선주 중에서는 이번 주 탑픽으로 좀 다시 한번 복귀될 가능성들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이번 주에 조선주 탑픽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증권가에서 TP 목표
가를 12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상승룸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요원께서는 똑똑똑이라고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오스탈 그 조선소의 지분 인수를 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오션의 행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쪽에서 6월 10일 하나그룹이 오스탈 지분을 인수해도 좋다라고 이제 승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긍정적인 움직임들 하나오션 주가상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미국에서는 승인 신청을 허가한 이유가 분명하죠. 일단 오스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엘라베바주 이제 모바일에 조선소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미 해군의 선박을 설계, 건조, 유지하는 그런 계약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은 호주의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 쪽에 지금 발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조선소 CEO가 부정적인 지금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호주 쪽에서도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분 확대라든지 인수를 막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제기가 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나온 상황에서 또 이러한 또 변수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오히려 좀 되돌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쪽에서는 2030년까지 특수선 사업을 4조 원대 규모로 키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지금 3년 만에 브라질 쪽에 바다 위 정유 공장이라고 불리는 또 플랜트 관련된 또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삼성중공업의 FLNG 선에 또 대적할 만한 그런 이제 플랜트를 또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 좀 굵직굵직한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내지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슈들이 같이 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조선주 사이클은 유효하지만 변동성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된다. 하나오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정선우 의원께서는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업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이라든지 지금 미국 통한 LNG 선박 이런 것들 수요가 굉장히 다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하나그룹이 지금 경영권 승계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작업을 하는 중이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이 하나오션의 상승폭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그 스페이스 에어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하나도 그렇고요, 이 하나 계열사 관련된 지배그룹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폭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 하면은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아파트에 그 용돈 받듯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승계 작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뭐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그룹을 보면은 서로 자기 기업끼리 지분을 매각하고 자기 기업끼리 유상증자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를 비싸게 끌어올려 놓고 더 비싼 가격에 지금 매각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승계를 위한 이 자본 조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경우로 연결되느냐? 과거에 이제 한진이라는 그룹의 대표적이에요. 이게 보통의 그래서 한진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과거 2018년도에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에 당시에도 이제 승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승계 작업이 끝나자마자 주가는 하방으로 이어졌다가 좀 올라가는 듯 싶을 때 결국에는 완전히 나락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승계 작업이 완료가 되는 순간에는 주가의 하방 포지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승계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이런 이슈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후폭풍으로서 주가의 다이렉트 하방으로 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본부의 하나오션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먼저 정선호 의원의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증시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이 부재했던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사라지고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고점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하시라, 외국인이 보다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안착하는 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공격적인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또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곽유정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좀 급등이 나온 상황이죠. 지금 2달 정도 연속 지금 상승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 조절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주도주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올라간 소외주 위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 올라간 소외주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김성훈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리스크보다는 정책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원전, 건설 그리고 최근에 증권주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또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많은 정책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이제 소외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발성에서 저는 일단 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기존 주도주의 색깔을 좀 더 주목해 보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주도주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선우 의원께서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 링크 솔루션이고요. 빠르게 차트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마도 신규 상장주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하방 추세가 이제 슬 내일 돌파 나와준다고 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를 통해서 지분이 확대된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호 의원께서는 링크 솔루션을 줬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손절 라인은 1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곽유정 의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화장품 ODM제 관련주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움직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흐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상 움직임 보시면 지난해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유로 이제 98,500원에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발 이런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단기적으로 공략하신다면 21선 이제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52,0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목표관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 갭상승 구간대인 64,000원 구간 단기 목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목표가 64,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5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재룡 전기인데요. 최근에 SK 아마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북미의 이제 전력기기 교체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초호황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나머지 제가 재련공기를 갖고 온 이유가 대다수의 전선 전력기기주들이 지금 신고가 연출에 대한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발 이제 매출이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미국향 투자가 계속 성장하는 일단 재룡전기 쪽으로 우리가 흐름을 좀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가 5월달 수출 데이터가 1일부터 10일이죠. 미국향 매출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0% 증가됐던 소식과 함께 어저께 신고가 연출을 했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아까 4분기 일시적인 이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일부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회복세가 보여지면서 앞으로도 하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회복세가 보여준다면은 그동안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만큼 상당히 빠른 리커버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재룡전기에 대해서는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제일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의견 내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내일 이제 시초가 이제 공략 그리고 목표가 좀 중장기적으로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 의원께서는 재룡 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8,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층 투자전략실 정선호 의원, 곽유정 의원, 그리고 김성훈 의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